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정배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다지고 다졌다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저평가된 반도체 기업이라고. 안녕하세요. 영일리치 영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한 3개월 정도 묵혀두고 보면 좋을 만한 저평가된 기업을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심택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영일리치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고인, 옹달샘 같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익숙한 기업이실 것 같아요. 제가 한 2020년부터 제 장롱 기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저평가된 좋은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2022년 정도 정말 고평가가 돼서 잠시 집을 나가 있다가 다시 저평가 대열로 또 들어오게 되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택이란 기업은 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패키징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꽤 오랫동안 이 사업을 영위해온 탄탄한 회사입니다. 지주 회사인 심택홀딩스는 1987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심택은 그 지주회사에서 6년도에 인적 분할된 기업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PC 서버용 기판을 만들다가 2001년, 2002년 이제 모바일로 시대가 넘어오면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이 모바일용 기판에 또 기를 또 초석을 깔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초기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고요. 같이 전략을 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와 끈끈한 연을 이어가면서 매출에 거의 포함해서 한 60% 가량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좀 탄탄했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이 900억이었는데 그 다음 해가 1,500억, 한 30%씩 성장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 하면서 성장세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2022년, 2023년에 반도체 불황을 세게 맞으면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적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잠시 장롱에서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 작년 거의 2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오를만도 한데 이 PCB 계열의 친구들이 특히 심택, 대덕전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HBM용 패키징 기판이 아니라 다른 기판, 다른 PCB를 만들기 때문에 이 HBM이 한참 핫할 때 같이 달려가지 못했던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은 맞으나 HBM도 물론 중요해요. 이게 고성능화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근데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범용성 있는 메모리, D램 역시도 수요가 만만치 않게 증가될 거라는 전 예상이 듭니다. 이미 가격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D램 수요나 또 낸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과 기사들을 많이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D램의 수요 증가를 또 반증해 주는 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는데요. HBM의 시장에 눈이 쏠릴수록 D램의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부족 현상은 11% 하지만 D램은 23% 가까이 부족을 좀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 자체가 만들기도 까다롭고 수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 대비 나오는 게 적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다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에 반해 D램을 만드는 공급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미리 생산시설 카파를 늘려놨거든요. 심택의 경우는 인도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있고 기존의 청주 공장을 또 증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카파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공장 고정비로 인해서 매출이 좀 많이 깎였었는데 반도체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력이 생명이잖아요. 많이 잘 만들어낼수록 그게 다 돈이 되는 거니까 불황일 때는 단점이었지만 또 업황이 호황일 때는 이 카파 시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보여주듯이 이번 연도에는 작년에 적자를 딛고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특히나 지금은 AI, 주요 서버도 중요하지만 AI 디바이스, AI 모바일 기기, AI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나온 AI 아이폰, AI 갤럭시 역시도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MCP라는 기판, MCP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이 심택 내에서 매출의 46%를 차지할 정도 그 안에서도 시장 대비, 타사 대비 수주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MCP의 수요 증가함에 따라서 심택의 매출도 빠르게 안정화되고 또 D램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기판 중에서도 가벼운 저가형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판매를 추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제 AP, NPU, GPU만큼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NPU도 많이 고성능화되고 있잖아요. 기판 역시도 고다층화, 그 다음에 미세 회로화 이런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작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심택에게도 저는 큰 호재라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DDR6부터는 MSAP라고 그거에 관련된 기판의 고급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삼성이 DDR6부터 그 기술을 사용할 거라고 해요. 심택 걸 사용할 건지 자기네 내부 걸 사용할 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 회사가 이제 DDR6의 그 기법을 사용한다 하면 다른 반도체 칩 회사들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겨울이었고 슬펐지만 충분히 저는 3, 4분기에 반등을 할 수 있는 저평가된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컴퍼니 FM 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내후년은 거의 1,500대 에도 영업이익을 보일 거고, 모바일 온바이스 제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기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출은 더 증대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쨌든 기업적인 그런 분석이었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 하지 않아요. 더 합니다. 차트를 제가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차트.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일봉이 이렇게 되면 참 좋긴 한데 이 월봉 차트도 의미가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쌓아온 힘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정배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다지고 다졌다가 드디어 50, 20, 60이 같이 알맞게 이어지는 정배열이 또 보여지는 것 봤어도 차트도 괜찮네. 주봉은 살짝 아쉽긴 해요. 61선을 강하게 뚫으려고 노력했으나 맞고 떨어진 게 좀 눈에 보여가지고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월봉 자체가 안정적으로 정배열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세라면 반도체 호황에 맞닥뜨려서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후하게 쳐주는 편이긴 한데 SK증권 리포트에서는 49,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옛날에 3,500억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주가 한 105,000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45,000원에서 5만원 내외가 또 기대 주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온다면 당연히 목표 주가는 더 넘어설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들어가 사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코스피가 여러분도 보시기에는 고점 있잖아요. 750에 다 달았는데 차트가 어떻게 이렇게 코스피 차트가 예쁘게 가두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650에서 2750은 이거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힘들겠어요. 네, 이거 누군가가 선물 시장으로 맞춰놓지 않는 이상 이거는 진짜 힘든데 이 어려운 거를 왜인가 기관이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고점이어서 막 좀 내려온다면 당연히 심택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역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또 기회인 거니까 조정이 받으면 들어가는 것도 한번 노려보시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여서 33,000원 정도만 내려와줘도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행간에는 저평가된 기업을 잡는 것도 좋지만 요새는 신고가에 거래량을 실리는 걸 잡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그것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리콘2라든가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가 대표적인 예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요새 같은 단기로 잘 하시는 분들에겐 그게 좋지만 저같이 직장인 분들은 이 단기로 이거를 들어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중하게 하다가 타점을 놓치고 또 막 일하다 보면은 또 매도 타점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제 좀 돌리는 것에 좀 들어갔다가 기다리는 편을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물론 실리콘2나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받쳐주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실적이 또 상승하고 받쳐주기 때문에 그럴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그냥 단기 투자 이슈 때문에 신고가에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러다가 정말 한순간에 삐끗덕해서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2차 전지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래도 2차 전지는 추후에는 당연히 전기차 시장으로 변함이 되면서 뭔가 또 다가올 또 제2의 2차 전지 시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닌 기업들은 언제 올지 몰라요. 대북 이슈로 물렸다 혹은 정치 테마주로 물렸다. 그 정치인이 근데 갑자기 내가 안 해. 내려가 버려. 그럼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물리면 진짜 답이 없고 계속 답보한 상태로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하시되 저는 그래도 실적이 좀 담보되어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평가된 기업을 잡아도 눌리긴 해요.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2018년 때
제가 물렸어요. 근데 좋은 기업인 걸 알았고 분명 업종에서도 성장성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들어갔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 거의 4, 5년을 기다렸죠. 4, 5년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수익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팔고 나니까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업황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많이 올라서 그냥 팔았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워낙 주가 지수를 이제 하단 상단에 박아놓고 좀 가두리 시장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유동성을 이걸 뚫고 갈 만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왔으면 괜찮은 기업이다 담고 올라왔으면 팔고 약간 이런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모르겠어요. 네, 미국 시장은 지금 다 그러잖아요. 비이성적 시장이에요. 고삐를 놨어. 제가 보기에는 이 환율도 흔들리고 달러 지수도 돌파를 100으로 돌파를 했고 채권 시장도 위험 시장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왜 예언자만 이렇게 달려갈까? 살짝 흔들릴 또 듣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워낙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 수학개미들이 가서 화력을 또 동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이성적인 또 전례 없는 상승장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셨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기업을 또 담으셔가지고 신중하게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것도 있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올리겠다라는 약속을 저 스스로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이번 연도에는 2주에 한 번씩 올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좀 많이 해이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영예리치가 4년 차거든요. 횟수로 4년 차인데 해이해질 때 됐지. 군기 정신 바짝 잡고 앞으로 너무 뭔가 힘을 들이고 무조건 정보를 많이 전달해 줘야 돼, 열심히 조사해 줘야 돼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지친 것 같아요. 혹은 뭔가 이걸 좀 두려워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찍는 거를.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처럼 그냥 편안하게 내가 생각할게 주식시장 요새 이렇다. 혹은 시황이라도 요새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더라. 왜 그러냐 걔네.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 이런 시시콜콜 경제 얘기, 주식 얘기라도 나눌 수 있는 영상을 또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완벽한 정보나 이런 건 어차피 제가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전 증권사에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경제 얘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 공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야기 남겨주시고 저도 조금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내 생각, 나 이런 거 봤는데 혹시 들어봤니? 이런 것들도 좀 가볍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항상 또 영상을 10분 넘게 채우려는 이상한 또 강박이 있어. 아니, 나 이제는 쇼폼, 좀 숏하게, 시대에 맞게, 시대에 맞게 또 숏하게 해볼 거고요. 이 머리 한계가 있어요. 이 챗 GPT한테도 물어볼 겁니다. 너 요새 뭐 같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제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봐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이 들어올 또 구독자분들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